자, 중복조합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뜻이라고 처음에 나오는데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를 기호로 NHR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조합하고의 차이는 중복을 허용한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이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호로 NH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죠. 얘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을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복조합의 수가 자, NHR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그 경우의 수를 중복조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서로 다른 n개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거냐면 n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n개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문제 풀 때 유리한 접근은 n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알게를 택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번 똑같은 종류를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바나나가 있어요. 자, 여기 세 종류가 있고 여기서 5개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요런 걸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사과, 배, 바나나 중에서 똑같은 걸 고를 수 있죠. 5개니까. 그래서 뭐 사과를 5개 고르든지, 배를 3개를 고르든지, 배 5개까지 배는 3개는 안 되겠네요. 사과 5개, 배영, 바나나영. 사과 3개, 배 2개, 바나나영. 아니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바나나 3개. 이렇게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중복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개의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합의 수 NCR에서는 R은 N보다 작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거라서 R이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중복조합의 수 NHR에서 중복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R이 N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N이 개수가 아니라 종류라서 R이 N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커도 괜찮아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뒤에 쭉 설명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 중복조합은 이게 이게 그 중복조합의 수가 나오는 설명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식만 외우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긴 좀 숫자가 커서 좀 간단하게 바꿔서 숫자를 좀 줄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중복조합을 구하는 공식이 NHR인데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복조합에 대한 공식을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조합을 빌려서 중복조합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빌려와서 중복조합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럼 조합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중복조합에 맞춰지겠냐, 경우의 수가. 그거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용을 해서 자, 3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나열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안 해봤으니까. 자, A 이렇게 될 수 있겠죠. A를 3번 쓸 수 있고 A를 2번 쓸 수 있겠죠. A를 한 번 쓰면 B는 2번 택해야 되겠죠. 3개 문자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를 3개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를 A하고 B의 개수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A하고 B의 개수를 A, B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가 3개 썼으니까 A는 3이고 B는 0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 2개, B 하나는 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 하나, B 2개는 2,1, 1, 이렇게 쓸 수 있고, B 3개는 0,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A는 3개, B는 0개, A 2개, B 하나, A 하나, B 2개, B 3개 이렇게 됐는데 요렇게 해서도 조합을 어떻게 쓸지 아직 모르겠죠. 그러면 자, 같은 공이 4개가 있어요. 조합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칸막이를 하나 놓겠습니다. 칸막이에요. 그래서 칸막이 왼쪽은 A의 개수를 쓸 거예요. 자, 칸막이 왼쪽은 B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요거는 칸막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A가 3개고 B가 0개잖아요. 그러면 A가 3개니까 칸막이 왼쪽에 공이 3개가 있으면 A가 3개고 B는 0 없으니까 0이다. 요거를 표현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선 A가 2개, B가 하나니까 칸막이 왼쪽에 2개, 칸막이 오른쪽에 하나가 있으면 A가 2고 B가 1이다. 요거를 표시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칸막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2개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쪽은 A가 0이니까 칸막이 왼쪽에 공이 없어야 되고 하나, 둘,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은 종류의 공이에요. 같은 종류의 종 3개네요. 3개. 3개랑 칸막이가 있어요. 칸막이. 그러면 칸막이 왼쪽에 A의 개수, 칸막이 오른쪽이 B의 개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을 요걸로 다 표현을 했죠. 그쵸? 왼쪽에 있는 A 3개 쓰고, A 2개 쓰고, B 하나 쓰고, A 하나 쓰고, B 2개 쓰고, B 3개 쓰고, 요걸로 표현이 됐죠? 요걸로 표현이 됐으면 우리는 조합으로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서 같은 종류의 공 3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요 경우의 수가 나오죠. 얘가 4가 나옵니다. 요거 4. 그래서 중복조합이 원래는 2H 얘가 3이었어요. 그럼 요거를 조합으로 바꾸면 4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4가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될 거냐? 자, 3개 문자를 택할 거죠. 3개 문자를 택하니까 문자 종류가 2개죠. 문자 종류가 2개니까 칸막이가 하나 있어야 되고 3개의 문자가 있으니까 공이 3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지금 3이죠. 얘네들도 B하고 A하고 합하면 3이죠. 여기도 3이죠. 여기도 2개 합하면 3이죠. 그러면 같은 종류의 공 3개가 있어야 되고 문자가 2개면 칸막이가 하나가 있으면 요거 나열한 거를 같은 종류의 공하고 칸막이로 요거의 경우의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조합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왼쪽 거 한번 볼게요. 왼쪽 거 보시면 3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지금.
얘는 같은 종류의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문자 사이의 경계를 이 막대기로 나타냈죠. 똑같이 막대기 왼쪽이 A의 개수, 가운데가 B의 개수, 막대기의 오른쪽이 C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A가 4개, B가 0개, C가 0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A가 1개, B가 2개, C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의 중복조합의 수는 원래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거예요. 4개를 택하는 거니까 A랑 B랑 C를 더하면 4가 나와야 돼요. A랑 B랑 C랑 더하면 4가 나와야 되고, A랑 B랑 C랑 더하면 3개 나와야 되죠. 같은 공이 4개 있어야 돼요. 그럼 같은 공 4개에다가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문자의 종류가 3개면 칸막이가 2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문자가 2개잖아요. 문자가 2개였으니까 칸막이 하나만 필요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문자가 3개인데 3개에서 하나를 뺀 경우만큼 칸막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4에다가 3-1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컨비네이션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6 컨비네이션 4가 나와서 계산하시면 6 컨비네이션 2죠. 그럼 얘는 1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어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를 얘를 요거를 이제 바로 항상 나열해서 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조합을 통해서 구하려고 4개를 택할 때는 같은 공 4개, 그 다음에 문자의 종류가 3개일 때는 칸막이가 2개가 필요하니까 얘가 4에다가 3-1 컨비네이션 4다.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만약에 A, B, C, D 4종류가 있고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택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여기서부터 나열 못하죠. 그죠? 그러면 중복을 허용해서 10개를 택하니까 같은 공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10개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문자의 종류가 4개니까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하냐면 얘는 3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중복조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A, B, C, D 문자의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여기에서 10개를 택할 겁니다. 그러면 자, 같은 공 10개 있죠. 그 다음에 문자의 종류가 4-1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0개를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3 컨비네이션 10이에요. 1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3, 12, 11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면 요거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 NHR을 N 컨비네이션 R로 바꾼 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를 지금 설명한 거고요.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거면 얘는 항상 2개 더하면 3이죠. 그쵸? 얘의 해인데 여기 있는 수가 0하고 3이죠. 양수랑 0 있죠. 그래서 이거의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A 플러스 B가 3의 음이 아닌 정수의 해랑 중복조합의 수랑 같다. 요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2개 다 항상 3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는 A 플러스 B가 3이 음이 아닌 정수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좀 확장을 하면 지금 요거를 확장을 하면
ABC를 C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얘가 방정식의 해 입장에서 보면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꼴 4에 자 B가 0이 될 수도 있고 C가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음이 아닌 정수 해하고 요거의 경우의 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를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A의 개수랑 B의 개수 쓰인 거를 순서쌍을 나타내 보니까 얘는 A 플러스 B가 3의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랑 똑같다. 요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해하고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표현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1번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자, 설명 두 번째는 순서쌍을 이용해서 중복조합의 수를 이해를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1하고 2를 예를 들어 볼게요. 1, 2가 있는데 자, 중복을 허용해요. 세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1, 2를 사용할 거고 중복을 허용하고 여기서 세 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아까랑 똑같긴 하겠죠? 1, 1, 1. 그 다음에 1, 1, 2, 1, 2, 2, 2, 2,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참고로 얘기하자면 지금 요거 첫 번째가 나열한 거잖아요. 기준을 잡아서 나열하시면 덜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카운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이 3개일 때, 1이 2개일 때, 1이 하나일 때, 2가 3개일 1이 안 쓸 때 이렇게 1을 기준 잡아서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게 될 거라고 카운팅을 하시면 빼뜨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체계적인 노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여긴 체계적인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 나열할 때는.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나열한 거를 얘는 중복조합이잖아요. 서로는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합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 앞에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칸막이하고 같은 종류의 공을 써가지고 중복조합을 조합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요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번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 숫자를 바꿀 건데 자, 여기다는 0을 더하시고 첫 번째 자리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자리는 2를 더할 거예요. 세 번째 있는 거는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는 그 앞에 거는 같은 종류의 공하고 같은 종류의 칸막이를 이용해서 나열한 거고 요번엔 다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합을 이용할 때. 왜냐하면 다 다른 걸로 다루는 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첫 번째 거는 0 더하고 두 번째 건 1 더하고 세 번째 건 2를 더해서 나열을 다시 해보면 얘가 1, 2, 3이죠. 자, 어떻게 될 거냐면 1하고 2하고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1하고 3하고 4 이렇게 되시면 되고 얘는 2하고 3하고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건 어떻게 될 거냐면 선택을 한 거예요. 얘도 선택을 얘는 1, 2, 3, 4예요. 자, 세 개를 택한 경우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4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게 4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숫자의 관계를 보면 요 숫자는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에서 하나 뺀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가 4 컴비네이션 3이다. 그래서 2H3은 4 컴비네이션 3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설명하고 두 번째 설명을 했는데, 자, 아주 필수적인 거는 NHR은 N 플러스 R마이너스 쓸 컴비네이션 R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N 컴비네이션 R이랑 N 컴비네이션 N-R이랑 똑같다. 요것도 많이 쓰일 거니까 기억을 꼭 해두세요. 조합에서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순열 조합에서 카운팅한 게 중복 조합에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충학습에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의 비교 나와 있는데, 순서를 생각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생각한다는 거는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가 바뀐 게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에 청소당변 2명을 뽑아요. 1번 뽑고 2번 뽑으나, 2번 뽑고 1번을 뽑으나, 어차피 청소해야 되죠? 그쵸? 그런 건 조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설명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복조합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 풀 때 기출 문제를 보시면 여기가 되게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문제도 상당히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일단 내신에서 시간 아끼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중복조합 문제로 나오는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어디까지를 변형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지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그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중복조합의 뜻에서 n개를 중복해서 허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인데, 이 n개는 n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명의 후보가 출발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2명의 후보가 있죠. 자, A, B라고 해볼게요. 자, 6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자, 1, 2, 3, 4, 5, 6이라고 해볼게요. 자, 무기명으로 투표해요. 자, 무기명으로 투표해요. 얘가 투표를 할 건데, 누가 몇 번 뽑았는지 몰라요. 얘가 A 뽑고, B 뽑고, A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뽑아서 넣었어요. 그러면 A가 지금 어떻게 되죠? A가 하나, 둘, 셋, 4개 쓰였죠? B가 2개 쓰였습니다. 그게 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니까 종이에, 흰 종이에 그냥 1번이 A를 썼다. 그 다음에 2번이 흰 종이에 B를 썼다. 그래서 요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투표용지를 딱 봤을 때 무기명 투표니까 얘가 1번 건지 얘가 2번 건지 얘가 3번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깠을 때. 투표를 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A하고 B를 요건 A가 4개 쓰였고 B가 2개 쓰였죠. 만약에 얘가 B를 투표했으면 A가 3개, B가 3개 나온 거죠. 그쵸? 그럼 투표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A하고 B를 더해서 2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요. 6명이 투표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A가 3개 나오고 B가 3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A하고 B라는 두 종류를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선택한다. 요 경우의 수랑 똑같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택하는 걸로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6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6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 컨비네이션 6이 나와서 얘는 7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기명투표는 또 달라요. 기명투표는 여기에 누구누구, 여기 이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투표용지가 다 다릅니다. 그럼 얘는 조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표가 구분이 안 돼서 A가 써 있지만 이 A가 누가 뽑았는지 몰라요. B도 누가 뽑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투표 결과. 그 용지에 A, B만. 그래서 무기명 투표일 때는 표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조합으로 가야 되고 A가 여러 번 뽑힐 수 있고 B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번은 무기명 투표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4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6개 공을 꺼낼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각 색깔의 공이 하나씩 포함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하나씩을 뽑아야 돼요. 하나씩을 일단 넣어놓고 플러스 알파를 꺼내시면 됩니다. 여기서 꺼내놓고 각 색깔이 공이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냥 카운팅하려면 복잡하니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하나씩은 일단 뽑아놓고 나머지를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총 6개를 뽑을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0, 0, 3 해도 되고요. 0, 1, 2 해도 되고요. 여기가 1, 1, 1 해도 되고요.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B를 파란색을 3번 뽑아야 되는 거고 노란색 하나에 파란색 2개를 뽑아도 되는 거죠. 중복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2니까 얘가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공이 들어있고요. 4개씩 들어있어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자, 얘가 111 없이 생각하려면 R이 빨간색에 하나 넣고 노란색에 0개 못 넣고 하나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되죠. 어쨌든 파란색도 여기 하나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편하게 생각하려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을 일단 하나씩 뽑아 놓으면 원래 전체가 6개의 공을 뽑는 거니까요. 여기서 이미 3개를 뽑았으니까 6개에서 3개를 뽑았으니까 3개만 더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3개를 밑에서 3개만 더 뽑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에서 3개만 더 뽑으면 된다. 그래서 중복조합 배수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이거 조금 필수 15번을 조금 변형을 시켜 볼게요.
얘가 만약에 적어도가 없어요. 적어도가 없어요.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이 있습니다. 4개씩 들어있어요. 4개씩 들어있고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대요. 이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아서 계산하면 이 문제 틀립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4종류죠. 아, 3종류죠, 3종류. 3H6 하면 틀려요. 서로 다른 3종류가 있는데 6개를 뽑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4개씩 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럼 어떤 경우가 어떤 경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 6개 4개가 맥스잖아요. 그럼 그 빨간색 공을 5개 뽑을 때랑 빨간색 공을 6개 뽑을 때의 경우의 수를 여기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여기 개수가 제한될 때는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6개 공을 꺼내는데 전체를 넘어갈 수도 있나 요걸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 뽑고 3개 뽑았으니까 다 합해도 4개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면 됐었는데 문제 가끔씩 얘가 제한된 종류에서 개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된 것보다 많이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해볼까요? 얘가 6, 0, 0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그럼 요거 3종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 1, 0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요거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3가지 나오면 될 것 같고 얘는 3팩 나오면 되겠죠. 6개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3H6에서 3 플러스 6을 빼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건 요런 형태로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적어도 1개씩 포함되도록 하면 하나씩 넣어놓고 나머지를 카운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필수 16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얘 5번 곱하겠죠. 자, 얘는 뭐가 있을 거냐면 항의 종류 x의 5제곱 있죠. x 4제곱에 y 있을 거고 x 세제곱에 yz 이렇게 쭉 나오겠죠. 여러 개. 그러면 5번을 곱할 거잖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제곱은 5번을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x 뽑고 다 x를 뽑으면 x 5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x 뽑고 마지막에 y 뽑으면 요거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찌됐든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쭉 해서 5번째까지 다항식을 곱할 때 x를 5번 뽑으면 얘가 되는 거고요. x를 4번 뽑고 y를 1번 뽑으면 얘가 되는 거고 x를 3개 뽑고 y를 1번 뽑고 z를 1번 뽑으면 얘가 요 x세제곱 yz가 되는 거니까 자 서로 다른 문자가 뭐가 있냐면 3종류가 있죠. 3종류가 있고 이 x를 5번 곱하고 4번 곱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저 중복을 허용해서 자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얘를. 그럼 서로 다른 3종류에서 중복을 해서 5개를 택하니까 3H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7 컨비네이션 5가 돼서 7 컨비네이션 2가 되시면 되죠. 그래서 2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방식의 전개에서도 그 중복조합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수 17번인데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날 거고요. 시험에 들어가면 반드시 날 텐데, 요즘에는 좀 변형이 좀 많이 돼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 17번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 해를 나타내 보시면, 자, 일단 간단한 것부터 10, 0, 0. 의미 아닌 정수니까 0이 포함되겠죠. 9, 1, 0 이렇게 쭉 가겠죠. 자, 해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표현을 하면 x를 10개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xy가 그 9라는 거를 x를 9번 썼고 그 y란 그 가운데 있는 y가 1일 때를 y를 한 번 쓰인 거라고 하면 x를 9번 쓰고 y를 한 번 썼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죠. 자, 요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x가 8, y가 2라는 건 x는 8번 쓰고 y는 2번 썼다. y를 2번 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를 카운팅 하는 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x, y, z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택하면 x, y, z의 방정식의 해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 플러스 10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얘가 양의 정수의 개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이에요. 그럼 0은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가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변형된 문제들을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어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1을 해주시면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y-1을 해주시면 0보다 크거나 같고 z-를 해주시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자, 다시 표현할게요. 1번을. 요거의 1번의 해를 구한 게 얘가 3h 10이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고 양의 정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1을 넘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치환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A로 잡고 얘를 B로 잡고 얘를 C로 잡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X는 A 플러스 1이고 Y는 B 플러스 1이고 C는
잠깐만요. b는 y 플러스, y는 b 플러스 1, z는 c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1에 c 플러스 1, 얘가 10이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1을 이항해 주시면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고 a, b,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고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 아닌 정수해라고 하면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거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고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3h10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봤죠. 그럼 여기서는 3h7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플러스 7 마이너스 1 콤비네이션 7이 되고 9 콤비네이션 7이 돼서 얘가 3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는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개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그 중복조합을 쓴 형태가 이게 딱 기본 형태예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방정식에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란 말이에요. 의미 아닌 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x, y, z의 의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문자가 다르잖아요. 범위가 다르잖아요. 제한 조건이.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려고 요렇게 x-1을 y-z분의 1을 치환을 해서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요 범위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을 찾으면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 조건이 주어진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바로바로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만약에 20이에요. 그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음화정이라고 쓸게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얘는 3h2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문자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a 플러스 c,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 a, b, c, d는 음화정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l 플러스 m이 얘가 7이다. 그 다음에 KLM은 양의 정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넘기죠. 그래서 치환해서 할 거예요. 그쵸? 요 과정 기억해 두세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3H7에서 자, 여기 보세요. 1이 3개 나왔죠? 1이 3개 나왔죠? 10에서 뺐어요. 그러면 요거 나온 거의 개수만큼 숫자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H4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20이에요. A, B, C, D, E, F, A, B, C, D는 양의 정수 이렇게 나오면 자, 원래 치환해야 돼요. OH 20인데 여기서 5 빼주시면 돼요. 왜냐면 요거를 X 플러스 1, Y 플러스 이런 형태로 바꿀 거니까 5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OH 15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해 놓은 게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8번인데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 A, B, C, D 중에서 0은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 조건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조건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가조건에서 일단은 0이 되는 두 문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4 콤비네이션이겠죠. 그러면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문자를 선택을 한 걸 A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나 조건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C 플러스 D가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서 얘를 EH10으로 계산해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0이 두 개라 그랬죠. 그러면 가조건에 의해서 0이 두 개 나오는 거를 선택을 했죠. 그럼 여기선 0이 나오면 안 돼요. 0이 나와버리면 뭐 0, 1, 뭐 0, 0 나와버리면 0이 총 3개랑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0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CD는 양의 정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선 바로 갈게요. EH10에서 2 빼시면 돼요. 그러면 9 콤비네이션 8 나와서 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조건이랑 요거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6 곱하기 9 나와서 5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17번에 응용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수 19번. 자, 여기는 그 중복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순열 조합 이런 거에 뭐 합쳐놓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가 1, 2, 3이고 y가 4, 5, 6, 7이라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x 값이 다르면 거기에 대한 함수 값이 달라야 돼요.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되겠죠. 자, x 집합이 있고요. 1, 2, 3 있고 y 집합이 4, 5, 6,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4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가 택할 수 있는 게 얘가 택했으면 겹치는 거 빼야 되겠죠. 남은 종류 3개 남았고, 얘가 택하면 얘가 택할 수 있는 건 2가지다 이렇게 두시면 돼서, 자, 고배 법칙을 해서 얘가 2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순열의 성질을 써서 4p3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x값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 어떻게 될 거냐면 그 y집합에서 3개를 택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택했다고 볼게요. 그럼 x값이 커질 때 거기에 대한 함수값이 커져야 되니까 1, 2, 3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하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서 얘는 4 콤비네이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x값이 커질 때 x값이 함수값이 크거나 같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겹치는 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F1하고 F2하고 F3이 그 커지긴 한데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다른 4개가 있잖아요.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된 거면 4, 6, 6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될 거냐면 4, 5, 5 택할 수 있을 것 같고 5, 5, 5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6, 6, 4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는 배열 순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서로 다른 4개죠. 4, 5, 6, 7이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1 쓸게요 한번. 그럼 얘가 6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돼서 얘가 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필수 19번은 순열조합, 중복조합을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복조합 내용이 좀 많았는데, 자, 중복조합의 뜻, 그리고 중복조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1번하고 2번 잘 봐두시고, 저는 설명 1번에 조금 힘을 줘서 기억을 해 두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무기명 투표에 중복조합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적어도 문제 있었죠. 적어도 뭐 하나의 공이 들어있는 그런 문제랑 다항식 전개할 때 항의 개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정식의 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방정식의 해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에서 뭐 좀 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함수값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일단 중복조합이 쓰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확장돼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는지를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복조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